네,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AI 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 하는데요. 자, AI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해나갈 것인지,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자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에너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겁니다. 그런데 최종 승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누가 이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냐,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AI 시대에 엔비디아도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라든가 아니면 로보틱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든 소비자와 접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. 이건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기업이 이 소비자하고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참담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, 그걸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파벳이나 아니면 아마존, 페이스북, 메타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서 엄청난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부터 짚어볼 건 뭐냐? 앞으로 과연 이 AI 시대에 어떤 덕목이 가장 성공하는 덕목이냐? 빅테크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다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빅테크가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느냐? 이 부분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회원들이 더 많은 회원들을 자꾸 가입하게 만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메타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자꾸 친구들을 불러들이면서 더 많은 회원을 자꾸 가입시키는 효과가 있죠. 그리고 페이스북에 일단 가입하면 탈퇴를 잘 하지 못합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게 어떤 기적을 만들었냐? 여러분, 구글과 메타의 업종이 뭘까요? 사실 광고업이죠. 그리고 아마존은 업종이 유통업입니다. 이렇게 전통 산업이나 똑같은 산업인데 왜 이게 빅테크가 됐느냐?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한 번 가입을 하면 탈퇴를 하지 못한다는 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AI에서도 네트워크 효과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빅테크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공했는지 두 번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독점이었습니다. 네트워크 효과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하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? 더 많은 사용자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됩니다. 이걸 통해서 당연히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죠.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AI에서도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먼저 확보하고 누가 이걸 더 활용하느냐, 여기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공의 요인이 있습니다. 자, 그건 바로 무형자본인데 빅테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던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이거든요. 그래서 때가 되면 새로운 장치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이클을 겪게 됐습니다. 자, 메모리 반도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죠.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항상 사이클을 겪는 이유가 뭐냐? 이렇게 잘 나가면 이제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엄청난 돈을 지어서 이렇게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한 2, 3년 뒤엔 완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이클이 항상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.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무형자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.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장치 산업에 계속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왔던 겁니다. 당연히 AI도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. 그래서 AI에서 앞으로 무형자본의 비중이 커지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인데요. 그게 바로 한계비용 제로 법칙인데, 자, 원래 빅테크 기업들은 초기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. 일단 구글 같은 기업이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 분명히 초기 자본은 많이 들지만 일단 이렇게 높은 장벽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구글 같은 기업은 무한히 복제하고 이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윤을 누려왔던 겁니다. 여러분,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. 자,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윈도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오피스를 개발할 때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. 하지만 일단 이거를 만든 다음에 카피를 할 때는 거의 돈이 들지 않죠. 이렇게 한계비용이 제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AI에서도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더군다나 한계비용은 낮은 상태에서 진입장벽만 높다.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AI 산업에 진입할 수 없는 날,
그때부터 AI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AI 기업에서 무엇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? 차세대 AI 혁명의 주역이 될 기업들은 네 가지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구축할 기업인데요. 여러분, 최근 들어서 굉장히 AI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G메일을 직접 찾아보면서 이메일을 작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는데요.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왜 이런 노력을 하느냐? 일단 제미나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탈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노력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? 아직까지는 승자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. 그 AI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러분, 두 번째 양질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? 여러분, 잘 생각해 보세요.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AI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깐부 회동을 했던 거거든요. 왜 그러냐? 현대자동차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형 자본의 족쇄에서 먼저 벗어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AI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낼 수가 없죠.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엔비디아만 지금 현재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엔비디아의 칩셋을 산 기업들은 아직까지 여기서 마진율이 높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런 하드웨어의 족쇄에서 먼저 벗어나는 기업이 놀라운 이윤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업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그러면서 네 번째 한계 비용을 낮추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AI의 승자를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에서는요. 앞으로 AI에서 어떤 기업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덕목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